미국의 전력 수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어떤 이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장기 사이클 기대가 국내 또 신규 투자와 좀 병행되면서 올해 좀 더 호황기를 더욱더 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좀 봐야 되지만 현재 많이 올라왔던 구간들을 보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전력 수요 증가 속 전력 설비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상승을 좀 했고요. 일단 대규모 투자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좀 왔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수요와 이제 한국과는 그 지정학적인 어떤 괴리가 좀 있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나 크고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착공 기지가 사실 전력을 좀 끌어와서 좀 쓰거나 아니면 복합 화력 발전소 내지는 SMR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배분받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도 중요하지만 전선도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섬 지역을 좀 제외하고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은 없죠. 지금 뭐 송전망이 좀 불안정해서 전기 수급을 좀 못 받는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렵죠. 다만 이제 미국보다는 뭐 지정학 이점 때문에 저는 전선주가 실질적인 수혜가 얼마나 될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전력 설비는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산단이라든가 클러스터 부분들은 많은 전력을 좀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는 ESS와 좀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성 있는 부분들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 투자 규모를 좀 감안해보고 전체 투자의 클로징을 보니까 2040년도죠. 저는 개인적으로 2040년도 그 이상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실적의 유입량들은 지금은 좀 우리가 판별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속 주목할 전력기기 종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전력 설비 전선주보다는 국내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는 전력 설비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배전반 같은 보조 설비 부분들은 같이 좀 묶어서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도 해서 저는 ESS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전체 총 걸림량들과 연동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종국적으로 전력 설비냐 아니면 뭐 ESS냐 같은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전력 설비가 이런 기대감들을 최근 한 2거래 정도 연속해서 좀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어떤 이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장기 사이클 기대가 국내 또 신규 투자와 좀 병행되면서 올해 좀 더 호황기를 더욱더 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좀 봐야 되지만 현재 많이 올라왔던 구간들을 보면 역시나 조정폭이 큰 그런 구간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중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일단 북미 집중도를 보면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국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보면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전체 총량은 효성중공업이 강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캐파가 크죠. 물론 LS 일렉트릭도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비중도 있지만 보조 설비에 대한 특히나 뭐 배전반 부분에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에 대한 확대 기여는 오히려 LS 일렉트릭에 대한 이점을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LS 일렉트릭의 외형 확장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전력 설비 원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아까는 메가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보면 LS 일렉트릭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 전력 설비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단연 이제 효성중공업 그 캐파를 무시할 수 없죠. 1분기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했었고 이게 2분기에도 연속성 있는 흐름들 나올 텐데 효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주가가 거의 뭐 300만 원대 중후반에 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규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종국적으로 보면 효성중공업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시장의 진입 단계를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사이클에 대한 호황기 두 번째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같이 좀 동조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금리 기조를 좀 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민감도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는 배경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 그다음에 아시아권에 대한 금리 정책.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금리 정책 기조를 어떻게 좀 가져가고 그 횟수가 더 매파적일지 아니면 완화적 기조를 좀 가져갈지. 다만 이제 이란과 미국의 종전합의 협상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이제 개방이 좀 됐기 때문에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뚜렷하게 좀 반영이 되면 물가 지표에 대한 안도가 종국적으로는 이 매파적 금리 기조를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인프라 투자 기조에 대한 확장성 부분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정말로 AI 인프라 투자 기조가 피크 논란, 전반적인 투자 기조가 보수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행 기준에서 유지한다라는 정도의 발언만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큰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과도한 예측은 1,000원 벌던 회사가 2,000원을 벌었는데 만약에 1,700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 300원 정도 덜 버는 것은 우리가 크게 뭐 이익 감소라고 좀 보진 않지만 그 기조를 현재 관점의 민감도를 좀 놓고 대입해 보면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 기조에 대한 상향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차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잘 참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어떤 보유, 최근에 고점에서 좀 매수를 했다면 조금 힘든 구간, 그리고 저점에서 좀 매수했던 부분도 수익이 축소되다 보니까 더 비싸게 팔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남는 구간, 특히나 코스닥의 비중이 높은 투자자분들은 그만큼에 대한 심적인 고통이 좀 심화되는 그런 장세인데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수급 왜곡 부분들은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상방을 향해 나가는 일종의 좀 과정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어떤 상황들 보면 반도체 투톱 이외의 종목군들 빼고는 사실 일단 주가의 어떤 상승폭을 좀 온전하게 좀 반영시키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남의 시세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활성화 안정화 부분들은 잠재적으로 수급 동조가 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좀 상승 여력까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간 좀 감당하기 좀 힘들더라도 적정하게 현금 비중을 좀 잘 유지하고 철저하게 내 매수가를 좀 위협하면 충분하게 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겠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됐습니다. 무분별하게 우리가 뭐 테마성 이슈라든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매수하기보다는 1분기 때 실적이 정말 탄탄했던 그런 섹터군들을 오늘같이 시장의 조정폭이 좀 클 때마다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차익 실현하는 단발성적인 접근 방법이 현재는 유의하지 않을까. 이 점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